안녕하십니까, 유이머신입니다. 얼마 전 새로운 애플 노트북이 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 새롭다고라고 하긴 하지만 맥북 에어죠. 결국 맥북 에어 M2 15인치 모델이에요.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이전에 팔던 맥북 인치 13인치 모델이 광어 소자라고 하면 이번 15인치 모델은 그냥 광어 중자입니다. 사이즈가 다르다고 맛이 다르진 않아요. 맛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포만감, 만족감은 훨씬 크다는 거. 방금 유료 광고 포함 표시 보셨죠? 제가 광고를 따로 받은 건 아니고요,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쿠팡 링크로 구매하실 경우 제가 소정의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혹시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제 링크로 구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스펙부터 알아볼게요. 맥북 에어 2022년 M2 15인치 모델입니다. 가격 189만원이고요 CPU는 M2 8코어, 램 8기가, SSD 56기가, GPU는 M2 10코어, 무게 1.51kg입니다 기존 13인치 모델보다 250g 정도 더 무거워졌어요. 그러니까 케이스를 낀 아이폰 프로맥스 정도의 무게가 더 추가됐어요. 오늘은 이 15인치 맥북 에어를 사도 되는지, 가성비가 좋은지 나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첫 번째 특징입니다. 미쳐버린 활용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15인치 모델은 그냥 광어 소자가 중자로 바뀐 거 정도예요. 기존 맥북 에어 13인치랑 다를 게 크게 없습니다. 근데 광어 맛이 어때요, 여러분? 광어 맛 죽이죠. 참치 맛있고 연어 맛있는 거 알죠. 하지만 얘는 비싸기도 하고 사람에 따라 호불호가 좀 갈리기도 하는데 광어는 그렇지 않죠.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이 애플의 맥북 프로, 맥북 미니 이런 것들은 진짜 뭐 개발자나 디자이너 등 이걸 사용하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맥북 에어는 완전히 처음부터 대중을 타겟팅한 모델이었는데요.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이 애플 맥북이 그 노트북들 좀 허세충만 쓰는 거 아님? 아이 겁먹들었네, 약간 요런 인식이 있었으나 M1 칩이 들어간 맥북 에어 2020년 모델부터는 윈도우즈 노트북들과 진짜 압도적인 성능 차이로, 그러니까 압도적인 맛 차이로 대중들에게 인기를 끌게 되면서 지금까지 무려 판매량이 3배나 늘었습니다. 엄청나게 는 건데요. 사실 윈도우즈에 익숙한 우리 한국인들에게 맥북은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크리티컬한 한글 사용, 오피스 사용, 공인인증서 등 이런 크리티컬한 문제들은 이미 다 해결 완료되었기 때문에 가볍고 예쁜데 문서 작업이 당연하고 포토샵, 심지어 영상 편집까지 되네. 그리고 심지어 근 몇 년간 아이폰 유저가 엄청나게 급증하게 되면서 이 핸드폰의 데이터를 컴퓨터로 옮길 때 윈도우즈보다 훨씬 더 편하고 빨라. 그리고 일반 유저뿐만 아니라 유튜브 영상 정도의 영상 편집자, 디자이너, 그러니까 정말 프로페셔널까지는 아니지만 아마추어 정도가 쓰기 좋은 그 정도의 스펙을 갖추고 있어서 굳이 맥북 프로 안 사도 되니까. 근데 이 맥북 프로보다 30% 이상 더 저렴한 가격에 맥북 에어만 사도 웬만한 작업들 다 할 수 있다 보니까 가성비가 너무 좋아져서 많이 팔렸어요. 그러나 이 13인치라는 정말 극악무도한 화면 크기 때문에 적응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저도 기존에는 15인치 모델, 16인치 노트북 쓰다가 이 13인치 쓰니까 얘가 너무 좋은 건 알겠어. 근데 영상 편집이나 문서 작업할 때 이 화면 크기가 너무 작다 보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결국에는 불편해도 다시 윈도우즈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M1에서 M2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 화면 디자인이 노치 디자인으로 바뀌었죠. 지금 이게 연결돼 있어서 가까이는 못 보여드리지만,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옆에 이게 까만 부분 보이죠? 여기가 지금 카메라가 들어있고 옆은 다 디스플레이입니다. 이렇게 상단바 옵션 같은 것들이 이 사이로 싹 들어가게 되면서 실제 화면 공간이 많이 넓어지긴 했어요. 그러나 갤북 프로, 저 14인치인데 1.17kg밖에 안 되는데요. 그리고 그램, 저는 16인치인데 1.2kg인데 커다란 화면에 가벼운 무게가 선택이 아닌 디폴트 값이 되어버린 우리 한국인들 눈에는 13인치? 어딜, 그런 아무리 가벼워도 그건 아니지 라는 식으로 평가절하 당하긴 했었죠. 프리미어 프로, 파이널 컷 프로 이런 영상 편집할 때 이 원본 화면을 거의 뭐 신용카드 하나 정말 작게 미리 보기로 보다 보니까 나중에 영상을 출력해 볼 때, 이미지를 출력해 볼 때 잘못된 부분이 있기도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 말이죠. 그리고 저는 포토샵을 많이 쓰는데요, 이미지 편집하다 보면 이 우측 메뉴들이 정말 길거든요. 이런 것들 간의 거리가 너무 좁아서 매번 메뉴 순서를 바꿔주고 막 정리해가면서 써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책상이 넓으면 애초에 막 넓어 놔도 저기 펜이 있네, 저기 지우개 있네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책상이 너무 좁아, 화면이 좁다 보니까 이 안에 오밀조밀 둘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영상 볼 때도 자막 나온다? 그럼 이제 나도 모르게 화면에 점점 가까워져. 이렇게 거북목이 약간 디폴트 값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15인치 모델,
드디어 맥북 에어가 15인치 나왔어요. 근데 무게가 1.51kg. 맞춘 건가? 15인치랑 1.5kg?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게가 아이폰 프로 맥스 하나만큼 추가되긴 했지만요. 화면이 커진 덕분에 문서 작업, 웹서핑 이런 일반적인 작업 할 때는 쾌적함을 주고요. 영상 편집, 포토샵 등 편집 작업을 할 땐 생산성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게 되었습니다. 아니 잠깐만, 그럼 여기서 드는 생각, 야 그러면 차라리 애초에 더 가볍고 화면 큰 그램을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암만 그램이 비싸도 189만원? 이것보다 싸잖아요. 가격도 싸고 화면도 크고 훨씬 가벼워. 아니 그럼 그램이 더 좋네. 저도 동의합니다. 가성비로 따지면 그게 맞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어나 광어나 우럭이나 모두 다 맛 좋은 생선은 맞지만요, 제가 안 써보고 말한 게 아니라 제가 최근에 나온 갤럭시북 프로도 써보고 그램도 써보고 델, MSI, ASUS 등 다양한 최신 윈도우 노트북들과 이 M1, M2 맥북 에어를 동시에 다 써보고 있어요. 그런 입장에서는 문서 작업, 영상 작업, 이미지 작업, 물론 툴에 따라 다르겠지만 생산적인 작업들을 할 때는 맥북 에어의 성능이 압도적으로, 정말 압도적으로 좋았습니다. 만약 다음 인텔 14세대 CPU가 이런 쾌적함을 제공한다면 당장 저도 윈도우 노트북을 메인 노트북으로 바꿔서 쓰겠지만요, 기대를 많이 했었던 이번 13세대 CPU가 M2 CPU보다 그냥 제 개인적인 주관이긴 합니다. 제가 주로 쓰는 프리미어 프로나 포토샵 등을 쓸 때는 이 성능이나 배터리 효율 등을 따라오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입니다. 바로 가격. 가격은 이미 공개됐죠. 189만원. 아니 램을 16기가로 더 올려줬나? 아니죠. SSD를 512기가로 올려줬나? 아니죠. 램만 올려도 216만원, SSD만 올려도 216만원. 이거 다 올리려면 거의 230만원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너무 비싼데? 하지만 이제 그걸 알아야 돼요. 기존 맥북 에어 M2가 공홈 가격은 159만원이에요. 근데 이거 지금 쿠팡에서 상시 할인된 140만원대에 판매되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130만원대에 구매했던 것 같아요. 그럼 189만원짜리 15인치 모델도 한 쿠팡에서 팔게 되면 상시 할인가 170만원 정도? 조금 더 특가를 보게 되면 160만원대에도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가성비가 너무 좋지. 그럼 13인치랑 약 30만원 정도 차이 나는데 뭐가 달라졌을까? CPU 8코어, GPU 10코어, 메모리 최대 24기가, 최대 SSD 2테라, 최대 사용시간 18시간. 뭐야 이것저것 조금씩 바뀌었다며. 근데 눈에 띄게 바뀐 건 디스플레이 하나인데, 야 이걸로 30만원 커버 돼? 안 되죠. 화면 크기를 얻었지만 가성비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무게도 이게 뭐야, 에어라는 이름이 안 맞죠? 1.5kg. 그냥 표준 노트북이잖아요. 이 정도면 에어가 아니지, 그냥 맥북이지. 그래서 저는 맥북 에어를 처음 써보신다 라고 하면 차라리 13인치가 맞다고 보고요. 그래야지만 가벼운데 성능이 좋고 오래가는 그 참맛, 맥북 에어의 참맛을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지금 이 15인치 모델은 이미 광어를 먹어봤어, 많이 먹어, 원래 좋아해, 야 이거 내 취향이야, 근데 양이 좀 부족하네 하셨던 기존의 모델이 있지만 이 크기가 아쉬웠던 분들만 기존 모델을 당근하시고 이 제품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 역시도 그럴 예정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그 외에 바뀐 게 뭐가 있을까? 기존의 4개에서 스피커가 6개로 늘어나게 되면서 맥북 프로만큼 스피커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우리 유명한 성악가들 생각해보면요, 대부분 체격이 엄청 이렇게 크죠. 너무 살이 찌면 당연히 숨쉬기가 어렵겠지만 우리가 보기에 좀 큰데 할 정도의 그런 큰 체구로 노래를 부르면 엄청 파워풀한 성량을 보조해준다고 합니다. 이 몸이. 그렇죠. 마찬가지로요, 13인치 모델보다 더 커진 몸체를 가지고 있고 2개의 스피커가 추가되면서 스피커 소리가 훨씬 더 풍부해졌다고 하는데요, 이게 공간이 늘어나면서 13인치 에어보다 베이스 음량은 2배로 더 좋아지고 스피커 위치가 여기 부분이죠. 여기 위치하게 되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스피커가 이 모니터에 반사돼서 이렇게 얼굴로 오는 그런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훨씬 공간감 있는 사운드를 들을 수 있겠죠. 윈도우즈 노트북으로 노래를 듣거나 영상을 들을 때는 블루투스 스피커로 연결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맥북은 스피커가 워낙 좋다 보니까 맥북을 쓰면서 따로 스피커로 연결하는 분들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전 모델보다 더 좋아졌다니까? 진짜 집에서 영상 시청해도 영화관 같은 그런 공간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배터리도 최대 16시간 사용. 야 이거 그대로잖아 라고 할 수 있지만요, 화면이 2인치나 커져서 전력 소모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스피커 역시 2개나 늘어났어요. 그런데도 배터리는 그대로 18시간인 겁니다. 동급 윈도우 제품 중에서는 배터리 가장 오래 가는 게 그램이 있죠. 근데 그 그램과 비교해도 훨씬 더 긴 사용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뭐 그램처럼 마그네슘 합금이 아닌 알루미늄 합금을 써서 무게가 조금 무거운 건 아쉽지만요, 굉장히 단단하고 견고한 소재라서 진짜 동급 비슷한 노트북들과 비교해보면 훨씬 가벼우면서도 경량 노트북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질적인 문제 있죠. 화면이 휘거나 이렇게 약간 이렇게 막 틀어지는 그런 문제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건 뭐 바뀐 점은 아니고 그대로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광어 소자가 중재로 바뀐 거고 맛은 여전히 좋다, 생산성은 더 높아졌다, 30만원 더 비싸지면서 가성비는 확실히 줄었다, 영상 시청을 많이 하고 문서 작업, 포토샵
포토샵, 이미지 편집 이런 생산성 작업이 목적이라면 기존 13인치 모델보다는 15인치 모델을 추천드리고, 인터넷 서핑이나 뭐 간단한 작업 위주라면 15인치 모델보다는 기존 13인치 모델, 요게 한 10만원 정도 더 싸졌다는 것 같아요.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15인치 맥북 에어, 새로 나온 맥북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번엔 제가 직접 구매해서 제대로 비교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